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분담금 5천억 원을 연체한 가운데 한국에서 수입한 T-50I 고등훈련기 사고로 현지인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다. 4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군은 룰룩드구 프라보워 중령이 지난달 10일 오후 1시께 동부 자바 마제탄군의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T-50I 훈련기를 몰고 이륙하다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 중 숨져 이달 2일 장례를 치렀다고 밝혔다.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룰룩 중령은 소령 신분으로 사고를 당해 중령으로 1계급 주서를 받았다. 유족은 아내와 두 자녀가 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사고 경위와 관련해 T-50I 훈련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이륙하지 못했다고만 밝히고 파손 정도 등 구체적 경위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당시 현지 공군은 조종사 2명이 부상했다. 훈련기가 미끄러지면서 심하게 파손됐다며 사고 원인 조사 착수 사실을 알렸다. 기체 결함과 조종사 실수 등 지금까지 추정되는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T-50I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용 항공기로 초음속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로 쓰인다. 인도네시아는 카이와 2011년 T-50I 16대를 4억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인도받았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2015년 12월 20일 중부 자바 속자카르타에서 열린 2015 족자 에어쇼에서 T-50I를 대중에 선보였다가 수직으로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졌다. 현지 매체들은 룰룩 중령 사망 소식을 전하며 한국산 T-50I가 추락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2015년 추락사고 원인은 기술적 오류 또는 조종사 실수로 결론 났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잇따라 군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무기체계 중에서도 항공기 부문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올해 6월 6일 중부 자바 스마랑 인근에서 러시아산 육군 소속 Mi-17 헬기가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추락해 군인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같은 달 15일에는 수마트라 섬 리아우주에서 공군 소속 영국산 호크 전투기가 훈련 중 주택가에 추락해 주택 세 채를 파손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고 경남 사천 카이에 파견돼 있던 기술진 114명을 올해 3월 인도네시아로 귀국시킨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이 추가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세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의 진행이 멈췄다. 인도네시아의 비협조로 논란이 커지자 한국형 전투기 사업 차질 비적. 인도네시아처럼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국가와 합작하는 것이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이라는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여파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타산지석격으로 주변에 3개의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라는 사강과 핵을 개발했다는 북한 등이 모두 밀집해 있어 KF-X 사업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더 이상의 궤도 수정은 어렵다는 게 현실적 중론이다. 인도네시아의 목리로 위기에 처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20년 가까이 된 수건 사업이다. 2001년 3월 당시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을 언급한 게 사업의 시작이다. 보람의 사업으로도 불리는 이 사업의 목표는 우리 공군의 노후 기종인 F4, F5를 대체할 새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 하이, 미디엄, 로우 전투기 운용 개념에 근거해 미디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군 당국의 목표다. 보잉, 록히드 마틴, 이지 등 선진 항공업체와의 합작이 필요했는데 인도네시아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실책이란 것이다. 대당 가격도 걱정거리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치솟는 개발비 탓에 대당 가격이 F-35A보다 비싸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A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4에서 4.5세대 전투기인 한국형 전투기가 더 비쌀 경우 해외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한국형 전투기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차라리 그 돈으로 F-35A를 100대 정도를 구입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아울러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은 그간 수차례 나왔었다. 2020에서 2030년 전 세계 미디엄급 전투기의 소요는 1770여 대 수준이며 이 중 정치적 문제로 판매가 불가능한 나라의 소요 635대와 전투기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의 소요 400대를 제외하면 소요 발생은 565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협소한 시장을 두고 라팔, 타이푼, F-35, F-16, F-18, 그리펜 등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한국형 전투기에 들어간 미국산 장비로 인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문제가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비판이 여전하지만 이제는 돌이키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장 내년에 시제기가 나오는 마당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 공군의 미디엄급 전투기를 채우는 게 급선무다. 한국형 전투기는 이미 노후화된 미디엄급, 로우급 노후 전투기를 대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공군 빨간 마우라 전투기는 400여 대다. 전략적 타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이급 전투기, 다양한 작전에 투입 가능한 미디엄급 전투기, 지상군 지원에 주로 쓰이는 로우급 전투기가 있다. 이 중 미디엄급 F4 팬텀과 로우급 F5 제공호는 각각 1960년대와 1980년대부터 운용돼 순차적으로 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가 이를 대체해야만 우리 공군의 공중 전력이 유지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시에는 소티 소르티 항공기 한 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출격한 횟수가 필요하다며 많은 소티를 하루에 운영해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부수고 지상군 이동을 차단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 점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인 무인기 개발 및 발전 추세를 따르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 여객기와 인공위성 개발을 위해서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필요하고 방산산업의 구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미디엄급을 필요로 하는 나라와 지금부터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인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공중전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인 전투기를 축으로 삼아 다수의 무인기들이 편대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 공군이 시험 비행을 시작한 XQ-58A 발키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공군이 국산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해당 전투기는 물론 이에 딸린 무인기들 그리고 전투기와 무인기를 연결하는 제반 기술과 인공위성 및 전술 프로그램까지 모두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인도네시아는 왜 전투기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몇 대가 필요한가라는 원천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기회 약정된 투자금을 인도네시아가 출자하지 못하더라도 먼 미래를 고려하여 수출만을 염두에 두고 자체적으로 출자금 문제를 해결하여 개발 완료에 매진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장거리 중무장 하이급 전투기는 최고 성능 전투기로 구매하기로 방침이 정해졌고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도입됐다. 한국형 전투기는 미디엄급을 채우게 된다. 군은 2015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업체로 선정했다. 초기 개발비는 약 8조 8천억 원, 양산비는 9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운용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무기체계 운영의 유지비가 갈수록 비싸지는 점의 고려사항, 우리나라의 전투기 제작 기술 수준이 수십 년간 축적된 점 역시 기대할 만한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 제공호 조립 생산, 80년대 KF-16 면허 생산을 통해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KT-1 기본 훈련기와 KA-1 공중 통제기를 국내 독자 개발했다. 미국 등 군사대국들은 무기를 판매할 때는 비교적 저렴하게 내준 뒤 향후 수리나 최신화 과정에서 거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무기체계 플랫폼을 저렴하게 공급한 뒤 성능 개선 작업에 따른 운영 유지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비, 엔진 수명 유지 비용 등을 올려받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동안 경험에서 30에서 40년을 운영한다고 하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직접 개발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카이가 개발한 고등훈련기로 경전투기로 전환이 가능하다. 2006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 로키드 마틴과 합작해 T-50 고등훈련기에 이어 TA-50, FA-50 등을 개발했다. 축적된 기술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반영되고 있다. FA-50은 모델명을 약간씩 바꿔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이라크 등지에 경전투기로 수출을 한 바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계속하여 수출을 위해 판촉을 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인한 방위 산업과 관련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가 내놓은 탐색 개발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산업 파급 효과는 최소 19조 원에서 최대 23조 원, 기술 파급 효과는 40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시위를 떠난 화살이 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관련 제철, 전자, 전기 등의 모든 소재 산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경쟁력과 기술이 융합되어 수많은 산하를 건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지금으로선 새 전투기가 기대치를 충족하는 제반 성능을 구현해 각종 비판과 수출 대상국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인내를 갖고 KF-X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 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